이제 요약을 빨리 해드릴 테니까 일단 법인의 종류가 이제 앞에 합쳐서 할 거예요. 내국 영리법인, 그 다음에 내국 비영리, 그 다음에 외국 영리, 외국 비영리. 각사소득이에요. 각사소득 금액은 아까 우리 이제 금액을 내국은 국내외 모든 소득. 그래서 여기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것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내국 비영리는 국내외 수익사업소득만 것을 할 거니까 외국 영리 국내 원천 모든 소득. 그 다음에 국내 원천 중에 수익사업인 원천, 수익사업 소득. 두 번째, 청산소득. 아니, 청산할 때 내국 영리는 지금처럼 청산소득과세 하는데 비영리하고 외국법인은 특히 비영리는 청산을 해도 국고나 아니면 다른 비영리 법인으로 가야 돼. 구성은 분배가 안 되잖아. 그래서 비영리는 청산소득이라는 게 없어. 비영리는 일단. 그 다음에 외국법인도 본점이 어디야? 외국이잖아. 자기 나라에서 청산소득과세를 따로 할 거야. 따로. 그래서 외국법인도 청산소득이 없어. 제가 기억나는데 22년도에 시험이 외국 영리인가 내국 비영리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얘는 청산소득을 과세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때는. 쉬운 거야. 그런 것들은. 하여튼 공부를 하면 거저로 그냥 상식적으로도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니까 그런 것만 푸시면 돼. 그런 거 뭐 안 나오면 올해처럼 안 나왔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럼 청산소득과세는 이것만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토지 등 양도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은 투기잖아. 우리 부동산 투기 방지니까 어떤 형태의 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이 발생해도 과세를 해야지 다 과세해야지 이렇게. 다 과세해야지. 그 다음에 미완료는 쓸 필요 없는데 투자 상생협력 촉진 세제는 얘만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죠. 우리가 기업 출자 제한 집단은 우리가 영리 내국법인에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없는 거야. 이렇게. 나머지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과세. 이게 시험이 한 20몇 년간 한 10번 정도 난 내용이야. 이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랑 지자체.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법인세가 비과세 법인.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리 부가세에 국가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부가세 과세 대상 재화를 공급했다. 과세 되겠지. 납세 의무자에 국가 들어가잖아. 걔는 영리 목적 유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국가는 부가세나 지자체는 부가세 같은 경우는 과세에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는데 법인세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야. 비과세 법인이야. 국가 누구한테 내? 저기 미국한테 세금 미국한테 준 게 아니. 우리나라에서 세금 우리는 국가에서 벌어들인 이제 세금이 뭐 수익 사업일 수도 있고 뭐 있을 수 있는데 그걸로 했더라도 과세를 안 해야지. 과세를 해봤자 뭐가 되는 거야? 또 국가로 들어갔잖아. 그 대신 왜 부가세는 왜 과세하는 거야? 근데 걔도 어차피 국가로 들어갈 거잖아. 걔는 간접세니까 그런 거지. 간접세는 걷어서 줘야지. 국가도. 그럼 국가가 고려한 것은 과세한다고 하면 국가는 부가세를 안 걷는다는 소리잖아. 간접세인데. 근데 법인세는 다르지. 소득의 개념이니까. 그래서 비과세고, 그러면 외국 국가랑 외국 지자체. 얘는 이 네 번째 거 외국 비영리로 본대요. 비영리 법인. 그래서 국내 원천 수익사업소득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만약에 외국 독일 대사관에서 이제 뭐라고 있냐면 이제 어떤 문화 행사나 아니면 이제 걔는 소시지가 유명하니까 소시지 갖고 와서 파는 거야. 그러면 걔는 수익사업소득에 들어가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문화 행사나 그런 걸로 돈을 벌고 있다. 법인세 내셔야 돼 따로. 법인세 내셔야 돼요. 뭐 상호 면세주 이런 거 없어. 그냥 이 규정에 따라서 수익사업소득을 따로 하게 되면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일단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소득에 대한 학설 간단히 볼게요. 소득에 대한 학설이라고 해서
하나는 소득 원천설이라는 게 있고, 원천설, 순자산 증가설이라는 건데, 얘는 소득으로 열거되는 걸 과세하겠다는 학설이야. 그래서 얘는 소득세법에, 열거주의부터 열거주의를 따르겠다. 열거된 소득을 과세하겠다는 입장이고, 얘는 소득세법 입장이야. 소득세법. 근데 여기 중에서 예외가 하나 있어요. 이 중에서 소득세법 중에 이자배당 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해서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해서 이자배당은 열거를 안 한 것도 유사한 이자배당은 과세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이거 뭐 소득세법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한번 배웠다. 근데 우리는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예요. 순자산 증가가 잘 보세요. 자산에서 부채 빼는 게 이게 순자산이야, 이 자체가. 그러면 얘가 증가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 소리는 내가 토지를 샀어. 봐요. 토지를 샀으면 자산이 늘어나잖아. 근데 토지를 현금 주고 사면 자산을 또 줘야 되잖아. 그래서 자산을 주고 사는 거, 자산이 증가하는 개념이 자산을 주거나 부채가 생기면서 증가하는 케이스는 순자산 증가가 아니야. 그래서 토지를 주는 행위는 뭐가 아니야? 사는 행위는 순자산 증거이기 때문에 과세되는 행위가 아니야. 과세되는 행위가 일어나려면 차변에 자산이 들어가야 되고 대변에 IS 계정, 매출이든 수익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매출이 일어나서 채권이 생기든지 매출이 일어나서 현금이 생기면 이게 순자산 증가라는 소리지. 이게 순자산 증가예요. 그러면 순자산 증가를 다 과세하겠다는 합설이야. 그러면 이 구성 내역을 보지 않아, 얘네들은. 특징이. 너 순자산이 늘어나는데 그게 뭐야?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그냥 과세야. 그래서 얘는 포괄주의야. 포괄주의예요. 포괄주의. 다 과세하겠다. 그러면 순자산 증가를 어디다 표현할 거야? 그게 당기순이익이야, 여러분들. 당기순이익이 나왔다는 거는 순자산이 이만큼 늘었다는 소리야. 우리 회사에. 그래서 시작을 당기순이익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법인세법에서는 이 방식으로 계산하겠다. 일단 법인세법. 근데 여기도 예외가 있어. 예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국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이 둘은 순자산 증가를 다 과세하지 않고 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그래서 외국법인은 국내 원천소득,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은 그 중에 수익사업소득 이렇게 과세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열거주의를 채택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는 중요한 개념이 열거된 소득이 중요하지. 일단은 과세 방식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열거된 소득을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열거된 소득만 찾으시면 돼. 나중에 보시면. 두 번째 예외가 순자산 증가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순자산 증가를 입금이라고 표현해요. 이거를. 근데 순자산 증가 중에 입금, 불산입을 따로 열거할 거야. 이렇게. 반대로 순자산 감소는 비용으로 넣어준다는, 줄여준다는 소리죠.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송금이라고 부를 건데, 돈이 나가서 비용 처리한 송금 중에서 송금 불산입들, 송금을 인정하지 않겠다, 비용 안 해주겠다, 그거를 또 열거하는 거야. 우리가 법인세 공부하는 방식은 이렇게 예외를 공부하는 거예요. 예외. 과세되는 소득을 외워서 이거 과세되는구나를 외우는 게 아니야. 반대로 안 되는 걸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근데 이제 이 안 되는 게 뭐보다 많다는 거야. 소득세 과세 대상보다 많다는 거지, 이게. 이게 문제인 거지. 근데 이제 안 되는 걸 다 외우는 게 아니고 그걸 계산해서 막 쓰는 것도 있고 뭐 조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 능력껏 공부하시면 돼. 법인세는 본인이 다 하고 싶어서 다 배우면 좋은 거고, 아니면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서 자기가 필수적인 거 위주로 해서 공부하시면 돼. 이런 개념으로 배우는 방식이 다르다. 공부 접근이 달라요, 지금.